야, 이것도 정말 황당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남의 빨랫감을 훔친다. 네, 이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말리려고 널어놨던 옷과 속옷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찝찝하게도 5월, 6월, 8월 계속해서 사라졌는데요. 결국 30대 남성이 잡혀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집안으로 침입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피해자는 어떻게 빨랫감 도둑을 맞게 된 건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배달시켰더니 슬쩍입니다. 자, 배달을 시켰는데 오히려 옷을 훔치고 도망갔다는 얘기 같은데 백다혜 아나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여성의 빨랫감을 훔치다가 적발된 이 남성의 직업은 바로 배달원이었습니다. 첫 범행은 지난해 5월 한 다세대 주택에 배달을 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공용복도에 널어놓은 빨래를 보고는 속옷만 슬쩍해서 훔쳐 달아난 건데요. 그 이후에는 배달과 상관없이도 도둑질을 이어갔고 이렇게 석 달간 훔친 옷만 20벌이 넘습니다. 수차례 범행에도 이 남성이 쉽게 발각되지 않았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야, 이게 속옷이에요. 거의 다 훔친 게 39만 6천 원어치. 총 20장이 20벌이 됩니다. 뭐 속옷도 있고 티셔츠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주로 속옷이에요. 주로. 속옷이 제일 많겠죠. 예. 속옷을 갔는데 배달을 간 김에 이제 공영 주택이다 보니까 즉 빨래 건조대에 있는 것들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주로 속옷, 또 그리고 티셔츠. 뭐 결국은 공영 주택에 침입을 해서 속옷을 훔쳤기 때문에 요거 금액을 좀 합산해 보면 39만 6천 원치고요. 요게 이제 범죄가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승현님, 이렇게 범행이 용이했던 이유가 뭘까요? 혹시 우리 앵커 집에 배달 음식 시켜 드시죠? 자주 하죠. 예. 뭐 저희 집도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있는데 혹시 앵커도 공동 현관? 뭐 아니, 그러면 거기 남겨놓으라고 하잖아요. 예, 남겨놓으라고 이렇게 딱 정해 놓잖아요. 앱에 그럼 딱 예, 하지 않습니까? 딱딱 하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현관 주택에 올라오는데 공동 현관 주택에 이제 빨래가 바깥에 걸릴 수도 있고 그냥 뭐 창문 안에 이렇게 걸릴 수 있는데 그 걸려 있는 속옷 중에 한 사람 것만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한 사람 것만 속옷을 탁 가지고 가는 거니까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소장님, 이거는 뭐 다들 이미 우리 가족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약간 이 속옷 뭐 패티시 약간 네. 성도착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유튜브에서 이 속옷 패티시에 빠진 사람의 인터뷰를 직접 한번 봤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누가 입던 걸 온라인에서 사고 아유 진짜. 자,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로 이제 성에 안 차가지고 이렇게 실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점점 이게 에스컬레이팅이 된다는 거죠. 네, 굉장히 그 성도착증이니까 지금 뭐 페티시즘일 수도 있고 뭐 여성 물건애증에서 여성의 물건을 가지고 성적인 만족을 또 취하거나 또 의상 도착증에서 그런 걸 또 실제로 입고 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의 그 성도착증이 의심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욕구가 일어나면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그것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절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명 특정하지 않고 다수의 이런 어떤 그 속옷이나 이런 걸 탐내는지 아니면 이번에 이 속옷을 가지고 이 여자에게 특정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여성에게 특정되어서 성적인 욕구가 발현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여성에 대한 신변이 좀 더 보호가 좀 강화되어야죠. 예. 지금 뭐 왜 속옷을 공용 복도에다 이걸 널어 놓느냐라고 지적을 하시는 또 목소리도 있는데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게 아마도 여성 전용 숙소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원룸이나 이런 게 좁다 보니까 그냥 여자들만 사니까 당연히 그 예. 피해자 책임을 하면 말을 하면 안 예. 되는 겁니다. 그럼요. 누가 그걸 절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처벌을 좀 봐야 되는데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는 범죄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재형법정주의라고 딱 한 것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절도죠. 또 이 밤에 들어가서 주거 침입 절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고 절도 같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는 재산 범죄예요. 재산 범죄인데
그러면 이 39만 원치 재산 범죄를 저지른 택인데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 상당히 좀 충격하고 불안감을 피해자 느꼈을 거지만 예. 또 용서도 못 받았다 피해자한테. 그렇지만 결국은 절도죄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정도가 떨어졌는데 글쎄요 만약에 혹시나 뭐 다른 것들이 좀 입증이 됐거나 이 한 명을 정말 타겟으로 해서 그 속옷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좀 고려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막 그런 것들은 좀 입증이 안 되는 것은 보입니다. 예. 자, 승현님 아까 말씀하신 그거 있잖아요. 배달 앱에 이제 뭐 공용 현관 이 비밀번호 뭐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게끔 미리 그걸 남겨놔라. 아 이게 근데 참 보통 새벽에 오거나 이럴 때는 그게 참 편리하지만 이걸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 진짜 답이 없어요. 이거는 뭐 참 저도 굉장히 큰 양가의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남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기면 저한테는 편할 수 있지만 그 공동 주택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불안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 정보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의 인력의 어떤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디지털 세상으로 만들고 그 비밀번호를 전자식으로 눌러져 있는 상황인데 한 번 정도 이게 개인 정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전체 공동주택의 안전을 지키는 건지는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